손발 저림 내지는 또는 근력 저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뇌경색, 중풍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말초신경을 좀 의심하셔야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 김상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신경 근육질환, 말초신경병과 근육병, 그 다음에 각종 신경병 통증을 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신경 근육 초음파라는 검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신경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초신경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말초신경은 우리가 신경계를 얘기할 때 이제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하고요. 말초신경계는 이제 뇌신경하고 팔, 다리로 가는 척수신경 뿌리로부터 만들어지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자율신경 같은 것도 말초신경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초신경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초신경에 병이 생기게 되면 운동 기능이라든지 또는 감각 기능 또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잘 쓰던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발이 처진다든지 손가락 움직임이 둔해진다든지 또는 감각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리거나 시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아프거나 할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현기증이 생긴다든지 또 땀이 더 나거나 덜 나거나 어지럽다든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드물게는 이제 소화기라든지 호흡기 쪽에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손발 저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이 저리거나 발이 저릴 때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관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들을 찾거나 건강식품을 드시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도 물론 손발 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초신경이 담당하는 기능이 우리 몸속의 그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혈관 문제 이외에도 말초신경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 문제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대로 된 감각, 우리가 뜨겁다, 차다, 아프다 하는 정상적인 감각 또는 외부로부터 인지된 감각을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초신경 자체가 변성이 되기 때문에 이상한 느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혈관계의 문제인지 또는 신경계의 문제인지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 말초신경의 병이 있을 때 다발신경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가 다발신경병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신경병,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신경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발신경병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이고요. 비만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식생활 변화가 생기면서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 혈증들이 생기면서 우리 몸속에 대사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지만 그 외에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또는 드물게 그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감기나 장염 이후에 아주 드물게 생기는 염증성 다발신경병도 있고요. 그 외에도 원인 모르는 경우도 한 4분의 1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흔한 다발신경병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왼손이 저리거나 또는 오른발이 저리거나 또는 힘이 빠지거나 하는 경우는 단일신경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퇴행성 변화로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 팔꿈치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발목 터널 증후군, 또 내지는 잠을 잘못 자고 났을 때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잠깐 팔이 좀 저릿저릿하고 얼얼하다가 좀 시간이 좀 풀리는 그게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요골신경병이라든지 또는 너무 오래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다리가 얼얼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한 경우에 발처짐이 생길 수 있는 비골신경병, 종아리신경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단일신경병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물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얘기할 때 신경 뿌리병이 이제 퇴행성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있을 때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대칭적인 다발신경병이냐 아니면은 그 개별 신경이 여러 개가 뭉쳐서 모이는 다발 단일신경병이냐 내지는 어떤 퇴행성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단일신경병이냐 이런 것들을 와서 진찰을 받고 신경계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초신경병은 특정 연령대에서 더 잘 생기나요? 딱히 연령을 가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노화가 되면은 혈관도 관절도 여러 가지 근골격계 문제인 것처럼 말초신경도 좀 노화가 되고 퇴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 주변에 그런 근골격계 쪽에 문제가 생겨도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또는 포착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신경병이나 다발 단일신경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또는 대사증후군, 당뇨병 같은 것들 생기거나 또 잘못된 자세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경의 압박이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대는 비교적 다발신경병은 고령층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 젊은 층에서는 자세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드물지만 염증성 병변 같은 병터 같은 게 생겨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예, 보통 선발절이시면은 이제 혈관계 문제를 먼저 걱정하시기 때문에 뭐 요즘은 뭐 혈관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도 많이 하는데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거는 신경과나 이쪽에 오셔서 전기 진단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신경이라는 자체가 전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의 내부에 일종의 전류를 통해서 운동 기능을 이제 지시한다든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또는 이 피부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상 감각이라든지 이상 감각들을 신경을 통하고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그 전기적 특성을 전기진단 검사인 신경전도 검사와 필요한 경우에 심근전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신경 근육 초음파를 통해서 신경의 이상을 초음파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에 문제가 있거나 척수에 문제가 있을 때 뇌파나 유발전이 검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MRI를 찍듯이 말초신경도 신경전도나 근전도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초음파를 통해서 신경에 어떤 병자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진찰, 전기진단검사, 신경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경에 병태가 있는 게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 뇌척수의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신경 근육계에 병이 생겼는지를 확진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떤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떤 자세라든지 또한 신경을 압박하는 포착하는 병터가 있다면 제거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원인들 예를 들어서 비타민 결핍이 있다면 비타민 보충해야 되고 염증성 또는 자가면역성 질환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용량을 사용해서 단계적 증량 또는 감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원인적인 거라면 일단 증상이 생겼습니다. 특징적인 신경병 통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근골격의 통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통제 또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신경계 통증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신경 자체는 감각신경은 통증, 차고 더운 것, 진동 감각, 관절 감각 그런 것들을 잡아서 인지를 해서 뇌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신경의 변성이 생기게 되면은 알아서 거기서 이상한 느낌들을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신경이 회복되면 저절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특히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손상이 되었을 때 한 달에 1인치 정도 재생된다는 보고도 있는 것처럼 아주 더디고 느립니다. 보통 1, 2년 내지는 2, 3년 정도를 길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신경병 통증으로 인한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고 아프고 아리고 그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척수와 뇌에 변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모든 감각을 다 신경병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병 통증에 특화된 약들, 예전에는 항우울제라든지 또는 뇌전증 약을 사용했던 것들이 이런 신경병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적응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사용해서 신경병 통증을 조절을 하고 사용하면서 신경이 회복됨에 따라서 그 약들을 서서히 감량을 하면서 줄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경병 통증, 그러니까 신경병이 진단되고 신경병 통증이라 불리우는 이상한 느낌들이 있을 때 반드시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약을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약물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초음파 유도해서 신경 차단 주사라든지 또 국소적으로 붙이는 것들을 통해서 패치 같은 걸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손이 마비가 생겼다든지 발이 처진다든지 또는 드물지만은 염증성 다발신경병,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 그거를 방치하게 되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못하게 되면은 운동 기능이 영구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면역 글로불린 주사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신경의 이상, 즉 신경병 통증이 있을 때 그것들을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신경하고 척수하고 뇌가 변성이 되어서 신경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영구히 이런 모든 감각에 대해서
변성된 신경이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시기가 지나게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그런 시기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요즘 당뇨병이 하도 많아졌기 때문에 당뇨신경병 있는 경우에는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그 신체 부위에 손상이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들이 흔히 오해하거나 놓치는 점이 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발저리다 싶으면은 뭐 저희 주변에 가까운 그 친척분들이라든지 또 아는 분들 통하면 다 혈관 문제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혈관 문제도 많이 요즘은 정맥 부전이라든지 또는 역류성 정맥 질환 때문에 많은 손발저림의 원인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는 혈관 쪽 계통의 의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혈관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신경계 병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혈관은 혈관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같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방법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비타민 결핍 같은 경우도 우리 몸속의 신경이 그 비타민 B군이 상당히 신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 섭취를 복합 비타민도 좋지만 B군 섭취를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 우리가 이 근골격계가 신경을 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뼈라든지 이런 관절 부위가 잘못된 자세나 틀어져 있으면 신경의 압박과 포착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신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하고 적절한 운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아울러 그 신경도 같이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당 내지는 고지질혈증 같은 경우가 신경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사질환에 대한 관리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손발저림 내지는 또는 근력 저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뇌경색, 중풍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그 뇌경색은 주로 편마비 한쪽에 그 발음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팔, 다리 마비가 생긴다면은 주로 손이나 발 양쪽이라든지 또는 왼손과 오른발이라든지 이런 식의 좀 차이를 두는 것들을 증상이 있을 때는 신경 또는 근육 쪽에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뇌병터로 발생하는 뇌경색보다는 말초신경을 좀 의심하셔야 되고 신경과 선생님 진찰을 받아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그 자율신경계 장애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이 많아지셔서 주로 현기증이라든지 어지럼증 또는 답답함 또는 땀이 더 나거나 덜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변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는 의원들이 있지만 주로 가장 전문적인 신경과 선생님들을 직접 보시고 진찰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